네, 주식회사 RTM의 성기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첨단 제조 공정에 필요한 AI 기반 공정 진단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는 RTM의 대표 성기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잘 문과생이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는 이제 AI를 이제 제조 쪽에 접목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조 쪽에서는 뭐 시계열 데이터라든지 이제 그 이미지 데이터들이 이제 제조 공정상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의 분량을 판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시계열 센서 데이터들을 보고 문제가 뭐였는지 설비의 원인이 뭐였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이제 제조업의 제조사들의 어떤 코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대표님 이력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창업하고 어떤 부분은 되게 맞겠다라고 싶으면서 되게 독특하시긴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한성과학고 나오시고 카이스트, 서울대 거쳐서 이제 미국의 그 텍사스 A&M에서 이제 학위를 받으셨는데요. 이제 AI 전문가를 받으신 그 시점에 또 이제 삼성에 또 입사를 하셨다가 그 이후에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 모범 정답 같은 모범 답안 같은 그런 과정을 겪으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해서 삼성까지 가셨다가 사실 조건이 나쁘지 않았을 텐데요. 꽤 괜찮을 텐데 갑자기 또 창업으로 뛰어들시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가 이제 뭐 예전에 LG도 다녀보고 뭐 네이버도 다녀보고 삼성도 다녀보고 했었는데요. 이제 막상 또 박사를 마치고 삼성을 돌아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 기억이 다시 나는 거죠. 대기업을 다녔을 땐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고 내가 계속 일을 하는 게 약간 1년 단위로 계속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면서 그러면은 좀 새로운 거를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처음에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창업을 생각한 다음에는 그러면은 창업을 하면 어떤 일을 할까도 고민할 때 사회적인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그 지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돈을 벌겠다는 목적 하나만을 보고 뭔가 창업을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어느 순간이든 지칠 순간이 오는데 제가 아이템을 고를 때 좀 고민을 했던 거는 이게 진짜 진정한 사회 공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려는 노력들을 좀 하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 회사가 어쨌든 계속 뚜벅뚜벅 그 신념을 지키면서 걸어오고 있는데요. 좀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책에도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원프레딕트 같은 이제 제조 쪽 AI 이런 쪽에 좀 많은 제조 AI 기업들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그 안에서도 저희가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실제 제조 장비사들하고 같이 코웍을 해서 실질적으로 양산을 도입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에 이제 데모를 진행을 하고 이제 데모를 맞춰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렇게 해서 양산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이미지로 분량을 판별하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제조사나 계측 장비사 이런 곳들하고 많이 양산 솔루션을 공급해서 실제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이제부터 짝짝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제 듣기로 그 저희 책에 나오셨던 조성준 교수님 연구실에 또 계시다가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성준 교수님께서 창업하시는데 또 영향을 미치신 건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연구실 분위기는 어떤지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창업하신 분으로서. 네, 저가 있을 때는 이제 조성준 교수님 연구실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 연구실이었는데 이제 뭐 데이터 마이닝 연구실, 뭐 빅데이터, 그다음에 그 AI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워낙 이제 이쪽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들에 되게 유망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이 산업에서 되게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창업을 한다던가 이런 게 훨씬 조금 수월했던 어떤 시대적인 흐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연구실 자체에서도 어떤 기술 하나를 연구만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산업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그리고 교수님이 뭐 창업을
그거에 허용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잠깐 휴학을 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장려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저희 연구실이 좀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많이 발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 내용을 보면 거의 그쵸 10개 넘는 스타트업이 창업이 되기도 했잖아요. 혹시 그 사이에서 뭐 서로 돕거나 또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까요? 네, 저도 저희 이제 그 연구실에서 이제 창업한 회사들이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요. 뭐 저희가 사실은 저가 이제 한 2번째 정도 창업을 한 케이스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졸업생들이 막 아니면 재학생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제가 사실은 초창기에 겪었던 어떤 허들, 어려웠던 고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래도 조금 뭐 그냥 한 번도 안 만났어도 연구실이라는 그 이름 하에 되게 그래도 많은 거를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투자를 받는가 그런 단계에서도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에서 많이 겪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되게 이 투자가 좋은 투자자인지 그리고 좋은 조건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연구실 안에서 사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면 훨씬 더 조금 신뢰도 있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인사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단계에서도 저희가 초창기에 이제 시리즈 뭐 시드 단계, 시리즈 A 단계 이럴 때마다 그 인사나 운영에서의 그 어려움들이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사실 빨리 풀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 대표님은 그러면은 그 조성준 교수님 연구실 안에서 몇 번째 창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번째 창업으로. 그럼 거의 뭐 원로 수준. 아니요. 네. 네, 뭐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오히려 그 뭐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는 그 이끌어 주셨던 역할을 하시는 아니요. 거죠. 이끌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네. 저희 연락이 오면 그래도 다른 이게 약간 콜드콜로 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연구실 후배고 이러면은 사실 좀 더 한 번 더 봐주고 검토해주고 조언해 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성진 교수님을 통해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연락을 하든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창업을 꿈꾼다던가 아니면 창업 초창기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교수님한테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 저나 이제 다른 선배 창업가 이제 연구실 선배들을 연결해 주시곤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핏이 맞는 사람이 있겠죠. 이 친구는 누구랑 얘기하면 좀 더 좋은 얘기를 들을 것 같다. 네. 누구를 만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을 해서 아마 연결을 해주셨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연구실을 이번에 이 책을 준비하고 저희가 백설 쓰면서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사실 대학교 내, 공과대학 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연구실 짓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대부분은 뭐 연구 중심 대학 이런 이제 어려운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결국에는 이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어쩌다가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 학위를 받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사실 또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용인해 주시고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게 특히나 창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조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2017년, 18년도에 그때쯤부터 좀 국가에서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들을 퍼뜨리면서 좀 더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이런 문화가. 네.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뭐 조성준 교수님 만나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되게 나이스하고 사실 성격도 되게 좋으시고 그 다음에 그 학문적으로도 훌륭하시지만 학문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거를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할 때조차도 이 기술이 그럼 어떤 산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게 결국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그런 전체 연구실 분위기들이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문제 인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스타트업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그냥 문제가 주어지면 푸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걸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모티베이션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사실 지금 연구실에서 그런 많은 스타트업이 나온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저도 대학원을 다녀봤던 사람으로서 또 이제 학위를 받고 또 대학원에서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봤던 사람으로서 대부분 대학원생이 처음에 대학원에 들어와서 석사과정을 밟을 때는 사실 그렇게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들어오진 않거든요. 네, 그냥 진학을 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있었던 랩은 아무래도 좀 이제 기계 쪽이고 좀 이제 저는 반도체 전공을 했었는데 그쪽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창업이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선배 중에 창업을 하신 분이 있긴 있었지만 또 그게 뭐 문화로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럼 우리 그 조성진 교수님 랩에서 이제 성 대표님께서 계셨던 그 랩에서는 석사 학생들이 실제로 그렇게 들어갔다가 본인이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게 되는 사례가 있었나요?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박사 과정 중에 창업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뭐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해 하는데 사실 저희 스타트업이 좋은 인력 찾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꼬셔가지고 같이 좀 일을 해보자 이런 경우도 몇 번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학생이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저희 그 선배 RTM에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했을 때도 항상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잘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실험실 문화가 그렇게 잡히는 게 저는 지금도 쉽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그 핏이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실험실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알룸니도 되게 그 부럽고요, 사실은. 또 교수님도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창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을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존하는 스타트업 대표 중에서 가장 많이 만나보신 경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들 뭐 누구 한 번쯤은 만나서 조언 정도는 해줬던 사례는 있겠지만 또 이런 문화 안에서 또 이제 계속 오랜 기간 동안 해왔다 그런다면은 아마 대표님께서 계속 만나보면서 이 후배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알고 시작을 하면은 적어도 나 때만큼 고생은 덜 할 텐데 약간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그 비전? 그러니까 되게 흔히 말하는 비전보다도 사실은 이게 내가 왜 창업을 하고 싶은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거다. 물론 경제적인 가치, 리워드를 하는 거는 사실은 중요하긴 한데요. 이제 중간에 되게 힘든 시기가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사실 돈만 보고 만약에 창업을 했으면 되게 마음으로 되게 지칠 수가 있고요. 그래도 내가 이걸 위해 이 창업을 함으로써 어떤 공헌을 하겠다? 컨트리뷰션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조금 그게 명확히 세워지면은 사실 그 힘든 시기를 좀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이제 여기저기 인터넷 같은 데서 많이 보일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1 프로젝트라고 해서 진짜 힘든 그 일론 머스크가 창업을 하기 전에 한 달 동안 하루 $1만으로도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먼저 핫도그만 먹어가면서 생활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나는 아무리 망해도 나는 이게 그냥 코딩만 해도 나는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고서 창업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짜 나는 이 뭔가 공헌을 할 수 있는 요 아이템에 대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드는 거를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초심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꼭 어떤 창업이 아니고 우리가 뭐 대학원을 시작하거나 연구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들어가거나 했을 때 내가 처음에 이 일을 했을 때 가지고 있던 꿈과 희망 그런 바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런 이제 생각들을 까먹고 뭔가 삶에서 힘든 일이 왔을 때 초심을 찾아라 그러는데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초심을 가졌던 게 사실은 몇 년 전 일이란 말이죠. 그 몇 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고 너무 많은 게 다르는데 그때 내가 어떤 초심을
가졌느냐가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결혼도 안 했었고 뭐 뭣도 없었고 나이도 젊었었고 체력도 있었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그걸 가지고 있어도 뭔가 이거를 이겨낼 정도로 에너지를 얻는 게 굉장히 힘든 시기가 항상 찾아오게 돼 있는데 그때 그 직후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깨달았던 사실은 그 초심이라는 게 내가 처음에 했었던 생각이 아니고 마음가짐이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했었고 무엇 때문에 즐거웠었고 이 일을 할 때 어떤 것에 가슴이 뛰었는지 근데 그거를 다시 떠올리니까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아마 대표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처음에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그게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요 솔루션을 요게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아닌 거죠. 의외로 보면은 가장 오랫동안 버티는 스타트업의 대표들은 사람들을 행복해하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버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아마 정말 좋은 그 인사이트를 저희 후배분들한테 아마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느새 저희가 시간이 또 예, 이렇게 돼가지고요. 오늘 또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1부 세션이 끝났죠. 네, 예, 1부 세션이 끝났고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또 이제 2부 세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학장님하고 그 이종수 교수님하고 이제 만나서 그 이제 책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공과대학의 얘기도 들었고 또 이제 대표님 두 분을 만나 뵀는데요. 간만에 또 대표님 두 분 만나뵈니까 반가우셨겠어요? 네, 많이 반갑고 초심을 전 잠시 잃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그 와중에 예. 잠시 초심을 잃었던 걸 오늘 다시 예. 상기를 하면서 내가 뭘 할 때 행복했었나. 그렇죠. 근데 저도 맨날 까먹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것도 확인하면서 가는 그 과정이 결국엔 스타트업이 걸어가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살면 인생이 또 즐거울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오늘 얘기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2부 오늘 몇 시입니까? 지금 2시, 3시 2분. 예, 3시 15분에 다시 한번 이제 2부로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